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BGN CEO 윤학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속증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인데요. 요것도 근데 이제 법인 대표님이셨는데 뭐 이렇게 자료들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나와 있는 추산으로 그 상속증여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다고 해서 또 법인, 가지고 계신 법인을 뭐 이렇게 가업으로 이렇게 승계할 생각은 없다고 하셔서 일단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또 몇 년 후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다고 해서요. 배우자분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상담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속증여라는 것을 뭐 지난번에도 가업 승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듣죠. 물론 이제 상속증여 관련해서 제가 곧 그 국세청에서 나온 그 상속증여와 관련된 이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 이제 자료와 같이 그 해서 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긴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상속도 상속이지만 그것과 함께 보통 이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2차 상속이라는 어쨌든 개념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 소제목을 저희가 이제 2차 상속이 주는 데미지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 제목을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2차 상속이라는 게 개념이 이렇게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상속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가지고 계시는데 2차 상속, 2차 상속이 뭐지?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무지하신 대표님들 또 자산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BGNCO www.bgnco.com 캠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속증여 전략이라는 이제 이슈별 솔루션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잘 그 믹스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이건 보고서 보통 이제 저희 회사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캠프가 저희 그 고객들 그러니까 뭐 영업자들이라든지 대표님들한테 만들어 드리는 보고서에 자동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웹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뜹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두 분은 많지 않으세요. 나이가 56, 그 다음에 53, 배우자분이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뭐 20대 중후반쯤 되고 하니까 증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더 중요한 건 주변에 또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 뭐 또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다 보니 본인들도 궁금하신 것들도 있고요. 또 본인이 형편이 되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자산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분들의 정보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부동산, 사업장도 사실 개인 부동산이거든요. 한 50억 정도 되세요. 실제로 시세가. 그 다음에 회사 지분도 뭐 대략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두 개를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제 뭐 부채도 별로 없고 한 회사다 보니까 뭐 미니멈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금융자산 한 2억 정도 있으시고 기타 뭐 이제 그 외에 모르는 자산 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서 또 받으실 것도 조금 있고 해서 그냥 미니멈으로 해서 진짜 미니멈으로 해서 65억 정도를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뭐 그 사모님에 대한 정보가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한 2억 정도라고 대충 말씀하시니까 요건 정말 2억으로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배우자 자산은 별도 확인이 어려워서 매우 보수적으로 미니멈 2억 정도로만 추정하여 계산하였고, 해당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 이거보다 이제 많을 수도 있죠. 예. 1차 상속시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자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남편분보다 배우자분이 뭐 이제 뭐 56, 뭐 53이다 보니까 뭐 평균 수명 고려하면 10년은 보통은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신다고 가정하잖아요. 예, 그렇게 일반적인 어쨌든 개념으로 한번 보시고 보면, 예, 사모님 자산이 2억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많으면 2차 상속 시 훨씬 더 많은 상속세가 발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재산이 조금 요렇게뿐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얼마나 많은 2차 상속세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상속세 계산 구조 저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뭐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고 또 뭐 여기서 지금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본래 상속재산, 뭐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뭐 또 최근 사전 증여한 재산, 최근 10년 이내, 또 5년 이내, 또 특례, 뭐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한번 가업승계 때 말씀드렸지만 뭐 가업승계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인데 요거는 무조건 합산된다고 했죠. 근데 뭐 하신 게 없으니까 요거는 의미 없죠. 예. 자, 요게 합산이 이제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 공제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요건 뭐 세율이니까 뭐 1억 이하는 10억, 뭐 30억 초과는 50%, 10%, 1억 이하는 10%, 예, 30억 초과는 50%, 예, 뭐 이렇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계산을 해달라고 해요, 대표님이. 예, 상수세가 어느 정도쯤 나올까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내가 오늘 밤에 정말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제가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50대 중반이 넘은 대표님들이 오늘 밤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정말로 생기지 않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표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예, 혈압도, 당뇨도, 예, 콜레스테롤도, 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아까 그 자산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금융자산 2억, 부동산 자산 아까 50억이었는데 이제 지분 계산을 여기서 나눠지질 않아갖고 이분은 그 자료가 없어갖고 그냥 여기다 합산을 했습니다. 60억, 10억하고 50억 해서 60억이요. 예. 요 지분까지 합산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3억 하면 65억이에요. 자, 빚 다 하나도 없다. 예, 실제로 대출이 없으세요, 이분은. 예. 그리고 이제 뭐 일괄공제라고 해서 자녀가 둘이 있었거든요.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무려 27억 8,500. 예, 많이 빼죠. 예,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예,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그 다음에 뭐 공과금 500만 원, 예, 금융자산에 대해서 예, 2억에 대해서 20%, 예, 4천만 원 공제해 주니까요. 실제로 공제 금액이 예, 보면 33억이나 무려 공제를 해줍니다. 많이 해줍니다. 65억인데 내 자산이 65억인데 공제를 33억이나 해줘?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는 10억, 10억 9천만 원, 대략 11억 정도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상속세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많죠. 상속세를 10억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이. 자, 그래서 예, 10억 정도 나온다. 기억하세요. 11억 정도. 자, 그런데 이렇게 현재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거 퇴직 시점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2030년. 그래봐야 지금으로부터 7년. 이분 나이 60대 초반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봤습니다. 가정을 했고요. 여기 지금 자산 가치 여러 가지 자산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뭐 그다음에 기타 자산 가정을 하면 모든 자산의 가치의 상승률이 매년 5% 정도. 글쎄 이게 뭐 제가 너무 높이 평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분의 부동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하고 지분이 60억이었는데 예, 매년 5%로 예, 2030년이 되니까 99억이 되네요. 예, 99억이 됩니다. 금융자산 예, 다 해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7억 정도. 예, 빚은 어차피 없었고요. 일괄공제 5억. 예, 똑같이 그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시점만 달라진 거니까 그죠? 배우자 공제 맥시멈 30억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금 달라진 건 금융재산 상속 공제 조금 더 커졌겠죠? 자, 공제하니까 35억이에요. 자, 공제 금액은 65억이나 100억이나 이제부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쵸? 자, 과표 70억이니까 예, 상속세가 얼마예요? 30억이에요. 30억.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 정도의 사이즈로 100억 정도로 뭐 아파트나 고급 빌라 예, 이분처럼 뭐 대지나 뭐 토지 그 다음에 본인의 지분 금융자산 합산해서 100억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배우자 자녀 둘 해서 상속세가 30억이 나온다. 예,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예,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예, 절대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자, 그런데 자, 요까지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요까지도 그죠? 예. 자,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렇게 2024년부터 해서 예, 2035년 퇴직 시점. 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 30년이 아니라 35년 기준입니다. 2035년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예, 상속세가 아까 30억 정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시점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2030년이면 90, 전체 자산 90억이니까 세금이 22억이에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증여 및 상속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율이 가장 낮아요. 보시면 이분의 자산, 전체 자산을 이렇게 매년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증여 시, 상속 시,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자녀한테 증여할 때, 뭐 세율들 보세요. 증여세가 사실은 증여세율이 높은 거는 아닌데, 공제 자체가 증여에 따른 공제가 크다 보니, 공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상속세에 비해서 크지 않다 보니까, 세율이 높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 그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은 같은데 예, 실효세율, 뭐 공제하고 했을 때 실제로 똑같은 금액을 증여할 거냐 상속할 거냐에 따라서 보면 예, 상속할 때보다 증여할 때 세율이 당연히 높습니다. 예. 자, 상속시는 또 일괄공제,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을 때 요거는 똑같은 금액이라도 91억이 상속이 될 때 배우자가 없을 때 36억이에요. 배우자가 있다면 22억인 거예요. 상속세가. 그만큼 배우자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차이가 많죠. 결국엔 배우자가 있을 때가 가장 세율이 낮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인 사전증여와 상속준비가 필요하죠. 자, 예, 당연히 사전증여를 조금씩, 그러니까 증여세가 실효세율이 이렇게 보이긴 해도 조금씩 가는 거는, 예,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뭐 1억 미만이라고 해야 10%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슬라이스를 조금씩 증여를 하면서 마지막에 상속 시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가장 낮출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문제가 뭡니까? 예. 배우자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30억 풀로 받잖아요. 예, 풀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2차 상속에 대한 준비. 배우자가 받은 그 30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2차 상속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및 미래의 본인 자산에 대한 상속세, 대표님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할 2차 상속에 대한 준비 반드시 필요하다. 자, 좀 아까 보셨죠? 2035년 퇴직 기준으로 보면 상속 재산이 100억 정도 아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자, 그래서 1차 상속세가 30억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30억. 자, 자녀 둘한테
합해서 44억 갔고요. 세금 내고 나니까 남은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한테 이제 갔죠. 세금 내고 하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예, 다시 이제 2차 상속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 상속분을 지금 이제 배우자가 받은 1차 상속분의 가치 상속률로 연 5% 가정을 하니까 10년, 1차 상속 후에 10년, 요 시점으로부터 다시 10년 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자산이 한 53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배우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뭐 2억분이 없다고 가정을 해도 원래 갖고 있던 것, 여기 공제가 일괄 공제하고 5억, 그죠? 나머지는 이제 배우자 공제가 없으니까 나머지 뭐 조금한 공제.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가 한 19억 정도 나오네요. 예. 자, 결국에는 뭡니까? 애초에 지금 현재는 65억 정도 됐지만 2035년이 됐을 때 한 100억 정도 되는 그 아버지의 자산이 1차 상속, 2차 상속 되면서 1차 상속 때는 한 30억 정도 세금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이제 배우자 상속까지 일부가 가고 그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 또 한 번 2차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이거에 대한 세금이 50억이에요. 결국엔 절반이 세금으로 가더란 얘기입니다. 절반이 세금으로 가더라. 프로세스상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줄일 거냐. 요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줄여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절세라는 게, 상속세 절세라는 게 되게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논리는. 자, 상속재산 가액이 많으니까 상속세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속세를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공제는 높여야 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높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게 과표니까,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면, 그리고 공제액을 높이면 과표가 줄겠죠. 자, 요게 상속세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늘릴 거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래요? 여기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상속재산이 실제로 뭐 현재 예를 들면 뭐 50대라고 가정을 할게요. 2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뭐 상속재산 증가율 한 4%로 이제 감안을 해봤습니다. 4% 정도로 여기 상속재산 증가율. 자, 18년 경과했을 때 40억입니다. 2배. 25년 경과하면 4배가 된답니다. 20억, 40억, 80억. 50세에 20억이었는데 75세 되니까 80억이 된 거예요. 상속재산은 그래봐야 4배 늘어났습니다. 근데 상속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20억에 대한 상속세는 1억 3천뿐이 안 되지만 80억에 대한 상속세는 17억 9천이에요. 이 추이를 보시면 4배 증가했는데 13.8배가 상속세는 늘어난 거예요. 이만큼 자산 증가 속도보다는 세금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왜?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과세가 된다고 했잖아요. 뒤로 갈수록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세를 이제 절세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절세할까? 이렇게 나온 상속세를 어떻게 절세할까? 이미 나온 것을 절세할 수는 없죠. 이미 나온 것을 절세하기는 힘들고요. 여기 이제 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지분 증여를 했을 텐데, 그거는 뭐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면, 자, 자산 증여, 사전 증여죠, 사전 증여.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중에 사전증여 재산이 포함이 되지만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10년 내 사전증여, 상속인들한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안에 사전증여한 게 있으면 합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전에 증여한 건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리 사전증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거든요. 자나깨나 사전증여해라. 특히 자산이 많은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내 재산이 이미 100억이야. 자, 이분은 무조건 50%입니다. 상속세가. 그쵸? 자, 그런데 이분은 돈을 잘 벌어요, 지금도. 자, 잘 벌어서, 예, 여전히 잘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시는 분은. 벌 때 소득세 내죠? 소득세 몇 프로나 낼까요? 잘 버시는 분들은. 35%? 뭐 1억 5천이면 벌써 35%예요? 예. 자, 3억이면 벌써 40%입니다. 매년. 자,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매년 예를 들어서 뭐 3억씩 번다고 가정할게요. 높게 잡지 않고. 그러면 40%라고 가정을 하면 단순한 계산을 해서 1억 2천이 세금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남은 2억 8천, 1억 8천이죠. 1억 8천 하나도 안 쓰고 잘 모아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모아두면 나머지 그 모아둔 게 자산이 되고 자산이 된 게 나중에 상속세가 세금이 얼마입니까? 그 1억 8천이. 9천만 원이 다시 세금이죠. 자, 3억을 벌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9천만 원 남았네요. 예. 하나도 안 쓰면.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산 증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감소 효과를, 결국에는 모든 세금의 끝이 상속세잖아요. 근데 이 상속세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세나 뭐 여러 가지 뭐 세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쌓이는 자산을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러면 뭐, 그 자녀의 나이나, 또 소득이나, 배우자의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법인이냐, 아니냐, 또 아니면 이 자산이 더 늘어날 자산이 있냐, 아니면 오히려 나중에 가치가 줄어들 자산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 연대납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예. 연대납세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금을 내야 될 때, 이제 뭐 배우자도 상속을 받고 자녀도 상속을 받을 텐데, 이 상속세를, 그냥 분량대로, 비율대로 받은 자산의 그 상속의 비율대로 낼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가 다 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엄마가 다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예. 사실은 이 세금에는 감정이 없어야 되는데 또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배우자가 세금을, 그러니까 엄마가 세금을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납부한다고 해서 그게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배우자는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2차 상속할 때 줄어들겠죠. 자산 자체가 줄어서 넘어갈 테니까. 자녀는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겠죠. 세금을 덜 냈으니까 엄마가 대신 내주는 바람에. 자, 기타 이제 부동산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가족들이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초보적인 거고요. 구체적인 거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사전증여 효과라는 게 뭐 단순 계산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증여를 안 했을 때하고 10% 증여했을 때 이분의 자산 가치가 2024년 현재 뭐 7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10% 사전증여하면 나중에 상속할 때 3억 8천이라는 절세가 생기는 거고요. 잘해서 20% 사전증여하면 한 6억 이상 절세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 계산입니다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까라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숫자상으로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사전증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연대납세라는 거 말씀드렸죠. 연대납세,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자산의 한도 안에서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고요. 연대납세를 활용해 보니까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 보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세금이 1차, 2차 50억이 나왔는데 합산해서 연대납세를 해 보니까요. 2차 때 확 주니까 37억만 세금이 나왔어요. 무려 12억을 줄였습니다. 세금으로. 많이 줍니다. 연대납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멍청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들처럼.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산이 많은 자산가. 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절세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예. 또 현금 유동성이 낮은 자산가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보험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현금 유동성이 낮은 분들. 예.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정말로. 예. 특히 지금같이 이자율이 높을 때 걸리면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뭐 이렇게 남겨주는데 뭐가 라고 하시겠지만, 예, 한참 상속인들이 일하는 때, 그분들이 상속인들이 뭐 큰 자녀들이 큰 부를 이루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 3, 40대다라고 하면 한참 돈 벌 때인데, 한참 그리고 돈 나갈 때 많은데, 예, 그 세금 자산이 와서 좋기는 한데,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짧게는 뭐 1억, 많게는 뭐 한 10억씩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억이면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상속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차 상속까지 가게 됩니다. 2차 상속까지 가게 되면 자, 1차 상속도 마찬가지지만 2차 상속에서 또 연대납세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사전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한번 보세요. 예. 기업들 상속세율이 최고, 뭐 세금 내려면 회사를 팔아야 될 판이다. 예, 실제로 상속세를 내기가 힘들어서 예, 그 본인들의 주식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37, 예, 손톱깎이 업체, 그 다음에 뭐 유니라이던가 하여튼 뭐 거기 그 콘돔 회사죠. 뭐 우리나라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뭐 세계 1위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예, 막상 납부할 때 현금이라는 게 없으면 또는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연대납세라네요. 연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지만 연납이라는 거 잘 모르시나 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분납, 나눠서 내는 분납은 2달 안에 내야 되는 거고요. 연납은 뭐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내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 그냥 연납해 주는 거 아니고요. 담보 다 잡고요. 담보 없으면 예, 뭐 보증보험 다 끊어서 보증료 내고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부동산이 많다라고 하면 그거 팔지도 못해요. 예, 파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판다? 예, 팔 수는 있습니다. 예, 저희도 상속을 받았는데요. 뭐 처가 쪽 작년 11월에 상속 신고했거든요. 예, 자산 매각을 사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일,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이 신고일이었는데 그로부터 다시 또 9개월이 지나야 상속세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상속세가 확정이 되기 전에는 이 자산을 매각하면 우리가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했던 그 자산가액하고 저희가 그 상속세가 확정이 되기 전에 매각을 해버리는데 그게 더 비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무서에서는 땡큐죠. 예, 땡큐 합니다. 다시 계산. 예, 상수재산이 늘어나게 됐죠. 그럼 세금이 거꾸로 다시 올라가겠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로 자산을 팔기가 힘들어요. 예, 뭐 금매에서 싸게 팔 수는 있겠죠. 예, 싸게 팔 수는 있겠죠. 자, 물납. 예, 부동산을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근데 어떻게 되냐? 시가는 뭐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기준 시가가 예를 들면 10억분이 안 돼. 자, 그러면 기준 시가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손해죠. 누가 납세자가 미쳤습니까? 그렇게 하게? 예. 자, 대출. 당연히 대출해 줍니다. 예, 대출해 줍니다. 예, 대출까지는 해줘요. 상속세 낸다고 하면. 예. 근데
근데 이자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뭐 5억이라고 하면 벌써 한 3천만 원 됩니다. 1년에. 작지 않습니다. 10억이라고 하면 6천만 원이에요. 쉽지 않죠? 자, 여기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보험 보세요. 종신보험 활용 시 상속이 언제 개시되든 바로 현금이 유입된다. 이제 보험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보험료를 내기 시작을 하면 보험료는 서서히 누적돼서 늘어나겠지만 보험금은 항상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나든가. 예, 내가 한 번을 냈든 뭐 10번을 냈든 뭐 다 냈든 보험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생겨도 이 보험금이 상속세의 재원으로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속이라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금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지만 또 하나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적금을 가입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바보가 없지요. 하지만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적금을 들었으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누적 금액이. 자, 이만큼 뭐 한 20년 내야 상속세 낼 수 있는 만큼 계속 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그분이 오래 사셔서 내가 상속세를 낼 만큼 적금을 다 들어놨어야 났을 때 돌아가시면 상관없겠지만 이 시점에서 적금 들기 시작했는데 한 1년 또는 5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요만큼을 뭘로 채울 겁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실제로 권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금 전략 가이드. 미리미리 대비하자. 본인들이 편하거든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편해요. 여러 가지 또 상속세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건 우리가 가끔 부채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아예 이제 상속 포기하거나 이제 한정 승인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이제 안 내게 되는 거죠. 부채가 얼마인지 몰라서 받는 재산도 있지만 부채가 혹시라도 넘을 것 같아서 이제 실질은 상속폭이나 다름없는 이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망보험금은 수령된다. 유가족에겐 정말로 유리한 선택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정말 기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험을 개인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은 이렇게 크로스로 가입하는 겁니다. 계약자, 수익자, 남편, 피보험자, 아내.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약자 아내,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 아내. 이런 식인 거예요. 크로스로. 근데 이제 이렇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예금주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예금주가 뭐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예금주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되겠죠. 계약자가 남편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남편은 소득이 있는데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요. 이러면 아내 입장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내, 남편, 아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을 가입하고 아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고 해도 아내가 소득이 없는 그냥 가정주부였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면 보험금 자체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보험금 자체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금이 10억이 나오든 100억이 나오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로 가입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소득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아내한테 간다. 이거는 아내 돈으로 가입했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망보험금이 나와도 그게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에게 별도의 소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별도의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공식적인 소득인 거예요. 신고된 소득.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소득.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아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분을 줄 수 있으니까 배당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제 어찌됐든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요런 계약을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예,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 보험은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야 보험금이 나오는 건데, 그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이게 계약자 자녀, 수익자 자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보험은 이런 게 되잖아요. 피보험자는 그대로 아내가 되는 거죠. 이 계약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이 변경된 건데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피보험자가 엄마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계약을 이 보험 계약을 상속받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 계약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자녀가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약자 변경할 때 그러면 이 보험을 얼마로 평가할 거냐라고 하면 예, 보통은 이제 뭐 그때 당시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남편이 낸 보험료 납입한 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뭐 해약환급금을 보통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약환급금, 지금까지 쌓여있는 해약환급금을 이 자녀가 상속재산으로 받는 거예요. 이 계약에 대해서는. 예, 이 계약이 살아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계약이 10억짜리인데 보험료를 뭐 1억을 내는데 현재 해약환급금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7천만 원의 상속재산인 거예요. 이게. 이 계약은.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이건 7천만 원으로 인정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녀가 계속 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보험은 자녀의 보험이었고 자녀가 냈으니까 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온전한 자녀의 그 자산이 되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2차 상속세 납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도 단순한 것 같지만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예, 저희 그 카톡 단톡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셔서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든 대표님들은 한번 보시고 예, 이런 보고서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 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